3.1운동 유엔 유네스코 세계 기록 등재 균형제당 김영진 이사장입니다. 네. 이사장님 우선 그 시카고 방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시카고는 저의 참 정치적 제2의 고향 같은 자주 가시죠. 그런 인연이 있는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또 이제 우리 한인 여성 지원위원회 한리팀 재무관으로 그렇게 그래서 이제 오늘 밤에 재무관 선서를 마치고 오늘 밤에 시카고 한인들과 같이 축하하는 뜻깊은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제가 축사를 맡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하는 세계 한인 교류 협력 기구가 한리팀 그동안의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우리 한인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여줄 것에 대해서 상패도 드리고 또 평화메달이 있습니다. 평화메달 수여하는 그런 일이 있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이사장님께서 하신 많은 일들 중에서 그 중요한 일들이 이제 5.18 광주 혁명 그 뭐라 그러죠? 광주 그 일을 그 유네스코에 등재하셨고, 그다음 4.19 혁명 그리고 지금 3.1절 이걸 유네스코 등재하시려고 지금 자단도 세우시고 하셨는데, 그 5.18은 이미 이제 완료가 됐고 등재가 4.19하고 3.1절은 아직 이제부터 좀 시작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이렇게 됩니다. 우리 한국의 근현대사 속에 3.1운동,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3대 민족평화운동이라고 불리는 우리의 이 역사는 매우 자랑스럽고 감사한 우리 민족의 자산입니다. 그런데 유엔과 유네스코에는 자연유산과 문화유산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세계 역사기록 유산이라는 그 등재를 신청하면 심사를 해서 선포하는 IAC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교육원 연맹 의장으로 취임하기 위해서 파리에 있는 유네스코 본부에 가서 업무 보고를 받다가 이 역사기록 유산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넬슨 만델라 민주화운동 27년간 감옥살이 한 거, 그게 다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은 이 흑인의 자유와 평등,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사역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동아시아 편이 나오는데 동아시아 편이 나오면 3.1운동, 4.19 혁명, 5.18이 나오겠구나 하고 저는 기다렸습니다. 근데 웬일인지 87년 필리핀 민주화운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한국은 아직 신청도 안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안 했군요.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그 교약에 보니까 학자나 역사학자들이나 연구가들 혹은 정부가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신청을 하면 IAC에서 심사해서 선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확인을 하고 8년 전에 5.18 민주화운동은 아주 우여곡절 끝에 통과가 되고, 그래서 지금 아카이브까지 다 설치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4.19 혁명은 지난 박근혜 정부 때 교수단들하고 같이 다 작업을 해서 신청을 했는데 보니까 그 아버지 자신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운동을 올려버리고 4.19 혁명은 그냥 이렇게 안시키는 그런 절차가 됐어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미 4.19 혁명, 3.1운동은 헌법 정문도 나와 있고 아이들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건데 새마을운동을 올리고 4.19 혁명을 제기했다는 것은 참 유감천만이었습니다. 그 역사 인식이 어떠한가를 아주 참 증명하는 부끄러운 제사였습니다. 4.19 관계자들이 비분 관계에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기택 대표가 4.19 3단체 대표 회장이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근데 이제 제가 민주당에 소속돼 있었기 때문에 당 대표를 1년간 하셨죠. 제가 보는 좋은
전화가 왔어요. 자네가 아무리 대다수 사람이라고 5.18만 유네스코에 등재하고 4.19를 이해하려는가 하시더라고요. 지금 4.19 혁명 들고 5.18하고 맞불을 놓으면 중얼거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까딱 불도 안 돼요. 그러니까 5.18이 등재가 끝나면 그때 4.19 말씀하시면 같이 힘을 합해서 또 추진하십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4.19 혁명 작업을 다 했습니다. 거기 정혜국 교수라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위원회 위원장 장관급이죠. 그분이 성공회대학 교수였습니다. 그분을 중심으로 한 교수단들하고 또 그 역사편찬위원장 하신 이 박사님 장모님이셨죠. 같이 작업을 해서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꼭 참고 있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다시 재심을 해가지고 안 됐다는 것은 어디서 그게? 그러니까 그게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만은 4.19 혁명은 제끼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자체에서 안 됐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 한국 우리 정부 박근혜 정권 때 네. 정부에서 같이 둘이 올라갔는데 새마을운동은 유네스코에 올리고 4.19는 그냥 내 패기친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 있을 수 없는 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재심을 해서 그래서 이제 시작합니다. 다시 심사를 해서 지금 통과가 되고 영문으로 번역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초에 제출하게 되면 심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3.1운동은 내년이 100주년입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100주년인 내년에 신청이라도 제출하고 100주년을 맞이하자 하는 것이 저희들 방침이고요. 5.18 민주화운동은 광주시장 법인으로 사단법인을 내서 활동을 해서 지금 기념사업을 위원회를 만들어서 좀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4.19 혁명은 서울시장 법인으로 광화문 내거리에서 전국 학생들이 비폭력 저항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원순 시장 법인. 그리고 이제 3.1운동이야말로 1919년 3월 1일 그때 남북이 어디가 있고 공산주의 민주주의가 어디가 있었습니까? 한 민족이었죠. 그러니까 3.1 정신은 종교를 초월했습니다. 기독교 16명, 천도교 13명, 그리고 일반 종교 대표 해가지고 합해서 33인이었습니다. 이 기독교가 그렇게 숫자가 많았지만 천도교의 손병희 선생을 33 대표로 추대했죠. 그러니까 종교 간에 이렇게 양보하고 화해하고 일치하는 그런 모습이 3.1 정신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공식 행사가 2월 28일 날 국회에서 있는 게 있고. 그러니까 지금 아시는 대로 정부가 대통령이 그런 3일이라고. 국무총리를 정부 대표로 위원장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 발족을 시켰고, 그다음에 NGO 대표로 한한상 교육부 총리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이 이제 지금 100주년 기념사업을 하고요. 이제 부족하지만 제가 지금 3.1운동 유엔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 기념재단 이사장을 맡았습니다만, 저희들 재단은 유네스코에 등재하고 등재가 끝나면 이 3.1 정신을 지구촌에 확산시키기 위해서 3.1운동 유엔 유네스코 국제평화 대상을 제정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제 부분, 국내 부분 이렇게 시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3.1 장학재단을 발족시켜서 특히 우리 청년 대학생들, 요즘 제가 깜짝 놀란 것을 자료를 보고 그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3.1운동 얘기를 하니까 3.1 운동이라고. 그러니까 역사 인식이요. 다는 아니지만 그 정도로까지 지금 이렇게 좀 아주 가물가물해졌습니다. 그리고 해동포 우리 1.5세, 2세 아이들은요. 지금 언어도 퇴화되고 역사 인식도 또 그래서 이 3.1 정신을 확산시키는, 얼마나 이 3.1 운동이 그 잔악한 일제 36년의 억압 통치하에서 비폭력 저항을 하고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끝까지
해방과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의 선인들이 국내외에서 또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해외에서 그러니까 다른 운동은 몰라도 3.1운동은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신 하나님이 일제 36년의 억압 통치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민족을 참 불쌍히 여기시고 독립과 자유 해방을 선포하셨죠. 그때 1945년 8.15에 해방된 조국이 5년 만에 또 남북이 분단되는 그 아픔을 겪습니다. 그러다가 70년 동안 남북이 헤어지고 이 지구촌 200여 개 나라 중에서 같은 민족끼리 통일되지 못한 마지막 분단 국가로 우리 조국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3.1운동 100주년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양사를 공부할 때 프랑스 혁명사를 얼마나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유엔과 유네스코에 비록 늦었지만 많이 시사이지만 3.1운동,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3대 민족민주평화운동이 등재가 끝나면 프랑스 혁명사하고 어깨를 나란히 대등한 이 지구촌에 역임받고 우리 한민족의 우수성, 또 옳은 일에, 정의로운 일에, 또 일제 그 아주 폭압에 맞서서 우리가 아닌 것은 아니오 그런 것을 다하는 그런 우리 한민족의 정체성을 드높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그래서 말씀 들어보니까 내년에 100주년 3.1운동 100주년이지만은 그 세계 기록 등재 유네스코의 세계 기록 등재하는 그 일회성 그 행사가 아니고 네. 근데 앞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이제 그렇습니다.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그 역사도 심어주고 계속해서 나가야 되려면 이 조직이 지금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지금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조직을 이렇게 할 때 5.18과 4.19를 등재하는 것하고 또 다르다. 이것은 민족적인 문제고 또 참 인류 공영과 세계 평화라고 하는 그 유엔의 정신 이 지구촌의 하나의 기준이 되듯이 우리 3.1 정신을 오늘의 현대에 동기부여로 삼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첫째는 종교를 초월하자, 보수 진보를 뛰어넘자, 이를테면 태극기, 촛불이 같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리고 출신 지역 아시는 대로 우리 조국에 참 남북이 분단된 그 남쪽에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경상도, 전라도 찾고 또 뭐 지역 서로 되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거 초월하자. 그리고 특히 우리 한국의 여야 대결 정치가 극심하고 가짜 뉴스, 거짓말이 횡행하고 이건 뭐 참 정치가 이 권력을 잃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야를 초월하자. 이렇게 해서 종교, 보수 진보, 출신 지역, 남북 초월하는 4가지 기준을 가지고 각계 직자들 상임 공무원단에 이렇게 모시고 또 이제 이사회 그리고 이제 기구에 포진을 해서 이미 조직은 마쳤습니다. 프레드 행사에 그렇습니다. 오신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마틴 루터 킹과 마틴 루터 킹 퍼레이드 기념재단과 인연을 갖게 된 것은 1994년 4.29 이른바 흑인 폭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LA에 한인타운이 있는데 그 흑인들이 자기 정부에 항거하기 위해서 스트라이크를 하다가 이제 이렇게 선동을 했겠죠. 그래가지고 가서 2층 가게를 불태우고 그렇죠. 참 참선했습니다. 저는 그때 국회의원 초선에서 막 재선 했는데 제가 CNN을 통해서 그 뉴스를 보고 도저히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LA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LA는 에이미 자치라고 흑인 교회인데 큰 교회였습니다. 한 2만 정도 보이는 큰 교회였는데 거기에 원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국회 초창기도 회장을 맡고 있는 김영진 장로입니다. 그런데 LA에서 이런 참사가 벌어졌는데 우리 한인들이 이민사를 보면은 인천의 제물포항에서 출발해서 하와이 사탕수밭에 가서 노예처럼 일했습니다. 그리고 슈샤보이도 하고 뭐 하여튼 가진 여러 가지 그 고뇌 끝에 아픔을 딛고 자수성
주선관을 해서 오늘 이제 미국에서 저렇게 LA 한인타운을 세우고 이렇게 했습니다. 흑인들은 또 과거 원시 사회에서의 백인들이 가서 체포에다가 일을 벌리게 해가지고 이가 치아가 건강하면 100불, 뭐 안 그러면 뭐 50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흑인들을 참 체포하듯이 해가지고 노예시장으로 보내고, 그러면 흑인과 우리 한인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아픔을 나눈 입장에서 오늘을 일구었는데 어찌해서 2천 가게를 불태우고 이렇게 하냐 하는 것에 대한 그 흑인 에이미 자치 교회 당회장 목사님한테 제가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원로 목사님이 참 눈물을 흘리시면서 정말 참 부끄러운 일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서로 마음이 합해져서 같이 그 목사님한테 저하고 손잡고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참 기도하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후에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시고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흑인, 백인, 황인류, 히스패닉 다 인종을 초월해서 같이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목사님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흑인 목사님이 사과문을 작성해가지고 우리 LA의 한인사회 지도자들에게 발표하고, 저는 그 다음에 2월에 미국 국가창조대 한국 대표로 갔습니다. 이제 토니 홀, 미 하원 국가창조 회장인 토니 홀과 제가 이제 카운터파트였습니다. 한국의 국가창조. 그래서 제시 엑슨 목사님을 좀 만나게 해달라. 그랬더니 그 토니 홀 의원이 제시 엑슨 목사하고 연결을 해서 제시 엑슨 목사, 토니 홀, 또 한국에서 저하고 박세직 장로, 올림픽 조직위원장을 했던 박세직 장로는 여당이고 경상도 구민 출신이고, 저는 야당이고 전라도 광주 출신입니다. 그래서 영원함을 초월하는 또 여야를 뛰어넘는 그런 우리가 신뢰와 우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시 엑슨 목사님에게 어떻게 하면은 한인과 흑인 간에 막힌 담을 하는데 좀 이렇게 좋은 성과가 있겠습니까? 좀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시 엑슨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뭐 지금 뭐 한인타운을 공격해가지고 피해를 입었다 해서 막 미국 정부에다 대고 뭐 책임자를 처벌하시오, 뭐 배상을 어떻게 하시오, 막 이렇게 해가지고는 오히려 상처가 더 납니다. 그러니 흑인들과 흑인 지도자들과 한인들이 서로 늘 만나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또 방문도 서로 하고, 이렇게 해서 흑인들이 자기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한국인 지도자들, 지금 가령 국회의원 조창기 회장님 또군 투스타 출신이시라는데 이런 분들하고 같이 잘 지내는 모습이 신문이나 텔레비전에 나오고 또 구전으로 전달되고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텔레비전이나 신문 보니까 내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한국 분들이 초청에다가 잘 지낸다? 그러면 우리가 절대 한국 사람 공격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자각의 동기를 부여하는 것만이 이 일을 치유할 수 있는 기술이 됐습니다. 굉장히 저는 그때 감명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흑인들이 좋아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일까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뜻밖에도 소방관, 학교 교사, 그리고 목사님들, 성직자들, 합창단, 이런 사람들, 흑인들이 서울로 돌아와가지고 우리 국회 안에 여야 크리스찬 국회의원들 102명이었는데 한 70명을 회의를 했습니다. 제가 제안 설명을 쭉 했어요. 앞으로 흑인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한국 국회에서 이렇게 합시다. 찬성이 안 나와요. 몇 분들이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박세직 장로님 참가하셔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 있었고, 그때 LA에서 지원해준 통역이 좀 실천해서 답답해서 내가 직접 통역을 했노라. 김영진 회장이 때 제시 엑슨 목사님하고 할 때 내가 통역을 했다. 나는 감동을 받았다. 이것은 여야가 같이 해야 된다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야에 마음이 맞는 지도자가 몇 분 있으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야가 함께하는 거, 서로 신뢰하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시작됐죠. 그래가지고 한 10여 년을 쭉
쭉 이제 미국 아틀란타, 뭐쭉 미국 도시의 흑인 밀집 지역에서 한 50여 명, 4, 50명 초청에다가 매년 우리가 국회 앞에서 예배도 드리고 제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오신 그 목사님들 또 합창단 또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제가 참 일어나서 손잡고 여러분의 주상들이 인간성은 한해찬 그 노예 생활에서 사람 대접받기 위한 목마름으로 그런 노래가 있다. 오 자유, 우리 승리하리라, 내게 강같은 평화. 이 흑인 연가로 불리는 이 노래는 여러분 조상들이 불렀던 노래다. 한해찬 노래다. 근데 나는 한국에서 민주화 운동 하다가 통행금지 해제 운동, 그 다음에 농민들 그 어려움 그걸 대변하다가 2번 감옥 갔는데 우리는 감옥 안에서 우리 승리하리라, 오 자유, 내게 강같은 평화. 민주화 운동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축복해달라고 우리가 목매게 이 노래를 불렀다. 우리 같이 한번 그 노래랑 부르자. 참 일어나가지고 어깨 동무하고 손잡고 오 자유, 내게 강같은 평화, 우리 승리하려는 국회 의사당에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할 것도 없이 우리 한국에서 같이 참여하고 있는 국회의원들, 해외에서 초청해서 온 흑인 학생들, 목사님들 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몇 년도였죠? 네? 그게 몇 년도예요? 저희들이 1994년 4.19 흑인 폭동 나고 2년 후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10여 년간 거의 매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 미국의 ABC TV가 몰래카메라 같은 그 형태를 취해가지고 그때 그 속에 일행 속에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한 미 대사관에 연락이 오기를 그 국회에서 하고 있는 그런 내용, 또 한일 간에 막힌 담을 외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풀 수 없으니 한일 기도원 연맹을 결성해서 한번 우리가 서로 교류를 확대하고 서로 사랑해서 한일 관계를 한번 풀어보자. 이 2가지 주제에 대한 자료를 주한미 대사관을 통해서 그 당시에 가져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뜻밖에도 2000년도에 21세기가 시작되는 2000년도에 참 훌륭한 저를 동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마틴 루터 킹 그 퍼레이드에 인터내셔널 그랜드 마샬로 초대를 합니다. 2000년. 네, 20년도입니다. 제가 가서 너무너무 참 한 100만 흑인들이 모이는데 큰 연도에 나와가지고 막 환호를 하고 우리 승리하리라 노래 부르고 그래서 제가 무슨 한 것은 별것이 아니었는데 너무 큰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7년 동안 쭉 다녔습니다. 매년. 그리고 이제 가서 흑인들도 만나고 또 초청. 그런데 2007년도에 그 마틴 루터 킹 퍼레이드 집행위원회 그 총재단이 그동안 저를 일본에 있는 도의주의 지구나무 한일 기도원 연맹 그리고 이제 소광성 목사님 한일 기도원 연맹 지도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을 마틴 루터 킹 평화 대상을 수여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때 수상을 하고 2007년. 네. 그리고 이제 금년까지 19회째 갔습니다. 물론 이제 뭐 국회의원이 아닐 때도 갔고 뭐 장관 제가 또 사임하고 뭐 새만금 살겠다고 5년 4개월 동안 밖에 있는 기간에도 저는 빠짐없이 갔습니다. 그 왜냐하면 한일 간의 갈등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노력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내년 오시면 이제 내년에 이제 20주년이 되니까 이번에 제가 마틴 루터 킹 퍼레이드 재단의 더부 총재로부터 연락을 공식으로 받았습니다만 내년에는 한국 갈등을 회복하기 위한 퍼레이드로 기념 퍼레이드로 김영진 인터내셔널 그랜드 마샬로 2번째 출대를 하고 그 행사를 하겠다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저는 말문이 막힙니다. 뭐 제가 그런 걸 생각하고 한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또 그러니까 또 이제 남가주 교회협의회에서는 또 그날 20일 날 주일날입니다. 20일 날 오후에 2시 반에 김영진 장로, 마틴 루터 킹 기념대회장 20회 참석 그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그 퍼레이드에서는 전야제에서 축제를 하고 그리고 그날 이제 퍼레이드 하고 저하고 소광성 목사님이 같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내년 서울까지 모셔보시고요.
이사님 그런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네. 질문하기보다는 이제 벌써 이제 시카고가 남다른 뭐 진짜 다른 그런 도시가 멋있는데 벌써 여기에 이제 국가 조창기도 세우실 때 중수적 역할을 하셨고 그다음 월드 키카 또 시카고 지에 세우셨고 이번에 이제 3.1 운동 유네스코 세계 기록 등재 기념재단 세우시면서 여기 또 이제 조직 시카고 하셨고 있는데 가만 보면은 굉장히 화합하는 일에 많이 관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시카고 동포들에게 여기도 타인 동포도 많이 이제 지금 달라져 있습니다. 한국의 영향, 미국의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화합하는 이제 차원에서 한마디 해주시고 마칩니다. 네, 앞서도 방금 제가 간단히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보수 진보, 여야, 출신 지역, 종교 초월, 그러니까 민족 문제 해결 그리고 우리 민족이 아까 3.1운동, 4.19혁명, 5.18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지구촌에 정의, 평화, 인권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긴 민족이었다. 우리가 가난했습니다. 36년 동안 일제 억압 통치하에서 씨름하고 5원도 못 가서 또 1950년 6.25가 터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가난한 나라. 그때 유엔이 GNP 조사를 한 걸 보면 114개국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우리나라가 꼴찌에서 3번째로 가난한 나라. 정말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랬던 나라가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정의와 평화와 비폭력 저항을 하면서 나라를 되찾고 또 신사참배를 단호히 구구하고 구국재단 쌓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열들,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파당을 하고 서로 반대자에 대해서 막 공격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전이 오면 그 도전을 신앙과 화해로, 일치로, 연합으로 끌고 갔습니다. 한국 교회가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지금 이 얼마나 지금 교계가 분열되어 있습니까? 제가 PPP 십자가 대행입니다.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부산, 판문점, 평양 3P입니다. 부산 P, 판문점 P, 평양 이걸 제안을 해서 대장을 맡고 그리고 그 당시에 강영석 조국련 북한의 의장과 베이징에서 사인까지 하고 그리고 PPP 십자가 대행 40km를 나가는 십자가를 메고 하루에 40km씩 걸어서 45일 동안 부산에서 시작해서 판문점까지 갔습니다. 이미 사인까지 했기 때문에 그냥 거기 북한에서 문을 열어준다는 거죠. 아니 그해 또 소떼 500마리를 몰고 정기영 회장이 또 방북을 했습니다. 소떼 500마리가 넘어간 38선 우리가 조국련 대표하고 사인까지 했는데 하고 믿음을 가지고 갔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군부가 소떼 500마리는 통닭 오케이 십자가에 넣어 안 됐습니다. 그래 저희 분단 비행장에서 십자가를 내려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람이 기도했는데 그때 너희가 한국 교회의 모습이 너희를 하나 되지 못하면서 왜 내게는 너희들 민족을 하나됨을 원하느냐 요구하느냐 진노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 같았습니다. 제가 대회장으로서 그때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저쪽 돌아서 연길로 돌아가지고 백두산 꼭대기 천지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10년마다 한 번씩 지금 20년 동안 계속해서 한 번은 카드 대통령을 초청해서 우리가 또 PPP를 했고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70년 동안 우리가 민족끼리 통일되지 못하고 나뉘어 있다가 이번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한반도가 평화 통일의 동기원이 지금 물씬 풍겨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와 시에 따라서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김정은을 트럼프가 컨트롤하고 또 두 사람이 극과 극을 핵보당 단추를 가지고 마치 핵전쟁이 일어난 것 같이 그런 나라로 떠들 듯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시면서 두 지도자가 만나고 또 남쪽에 문재인 대통령이 북쪽에 김정은 위원장하고 만나가지고 분계선에서 나란히 서가지고 이거 생중계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총괄집에 큰 형님 막내 동생한테 말하듯이
나는 언제 이 북미선을 넘어갈까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지금 넘어갑시다. 그리고 손을 잡고 둘이 그 한해 찬 70년 동안 이해문된 그 북미선을 넘나들었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지켜본 생중계로 지켜본 세계가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건 뭐 사전에 뭐 입맞춤도 아니고 이건 시나리오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인격을 통일시키시려고 하는 뜻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 해외에 있는 동포들도 조국 대한민국이 평화적 통일의 길로 지금 가고 있는데 여기서 뭐 보수 진보 뭐 트로키하고 촛불하고 뭐 절대 난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눈에너도 아프지 않은 우리 자식들 후손들에게 이 분단된 조국을 또 우리가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호소합니다. 저 자신도 중진 국회의원이고 장관 했던 사람으로서 정말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해외 동포들이 같이 함께 보수 진보 교단을 초월해서 교회가 하나 되고 또 우리 국내에라도 또 하나 되면 우리 해외 동포들이 목소리를 드러내면서 정치적으로도 참정권까지 부여받았으니까 그런 타당을 짓고 보수 진보 막 나누는 사람들은 앞으로 절대 정치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그런 준엄한 기준의 잣대를 우리 해외 동포들이 보여주시면 우리 민족의 마지막